중국 상해 여행 후기. 이번 2017년 1월 11일에서 17일 일주일간 중국 상해로 자유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번 중국 여행하며 느꼈던 것들을 좀 적어볼까 합니다. 1번. 중국에 대한 인식은 자기 중심적이라 어딜 가든 시끄럽고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무질서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요. 확실히 중국 사람들이 남들을 신경 안 쓰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이는 행동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저기서 담배를 피는 것도 있고, 가장 무서운 건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아닌 길도 막 건너다니고 빨간불인데도 건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냥 저 사람들 대단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들도 마이웨이라 파란불인데 막 들어와서 파란불에도 차가 오는 걸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 놀라운 건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장소도 꽤 많고, 심하게는 10차선으로 보이는 넓은 대로에도 없어서 여길 목숨 걸고 넘어가야 하나 싶은 경험도 몇 번 했습니다.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넘어가야 하나 하다가 옆에 어떤 중국인이 태연하게 걷기에 붙어서 지나갔죠. 그리고 줄이란 개념이 좀 부족해서 새치기라고 해야 하나 자연스럽게 옆에 서 있는 대륙인들. 그러나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길바닥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명동인 난징 동루인데 이 넓은 곳에 쓰레기가 없네요. 분명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도 있는데 담배 꽁초도 안 보입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찾으려고 노력해서 보면 저기 하나 있네 정도인데,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인지 바닥에 쓰레기는 버리는 게 아니라는 의식은 있는 것인지 신기하네요. 이게 이 관광지만이라고 하면 열심히 청소하나 보다 하는데, 일주일간의 자유여행으로 상해뿐만 아니라 소주, 항주도 갔고 정해진 목적지 없이 여기저기 골목도 돌아다녔는데 확실히 길거리는 어딜 가나 깨끗했습니다. 한국은 어딜 가나 담배꽁초를 안 보기가 힘들 정도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은데, 이런 점에서는 한국보다 중국이 더 낫네요. 중국의 발전상은 어마어마하더군요. 중국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G2로 미국에 이은 경제대국이다, 한국과 기술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고 이미 뛰어넘은 곳이 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많지만 중국 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저가품 인식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 여행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서는 운남성과 태양산을 패키지 여행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 전에 간 곳이 좀 낙후된 곳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시설들이 동남아 가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상해는 역시 중국 경제의 중심지답게 어마무시하더군요. 정말 상해 가면 대표적으로 보는 와이탄의 야경을 직접 보면서 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에 중국이 G2로 급부상하는 경제대국임을 실감했습니다. 이놈들은 뭐든지 거대하더군요. 상해도 아니고 소주의 기차역인데 스케일은 웬만한 공항보다 큰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진짜 번화가가 아니더라도 어디 지하철역에서 내리기만 하면 커다란 쇼핑센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대륙이란 느낌이 팍팍 옵니다. 중국 대도시 가면 사람들이 미어 터질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워낙 넓어서 그런 건가 하면 관광지에 가도 적당히 다닐 만한 정도더군요. 오히려 명동이나 강남역이 더 인구 밀도가 높은 것 같이 대륙답게 길도 넓어서 사람들의 치이는 경험은 안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람들이 몰리는 기차역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하철도 보면 우리나라보다 좁아서 사람 많은 때는 밀어서 타고 그 정도 빼고는 편안하게 다녔습니다. 정말 검문천국입니다. 우리는 보통 공항에서 짐들을 엑스레이 검사대에 넣고 금속 탐지기 검사를 받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중국은 공항은 물론 기차역, 심지어 지하철역에서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는데 중국은 공항이나 기차역에 들어가려는 순간 바로 신분증 여권과 표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차역 구경하고 싶어도 기차표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 구입하는 장소도 모두 따로 존재하고요. 솔직히 기차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가장 신기한 건 지하철. 지하철 한번 탈 때마다 이런 검문을 합니다. 물론 금속 탐지기까지 하지는 않고 짐들을 엑스레이 거기에다가 넣어야 하는데, 보니까 일부 중국인들은 가방 있는데 무시하고 쓱 지나가기도 하고 번거로운지 가방을 열어서 집주 대충 보여주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가방을 다 검사시키고 지나갑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개찰구에 승하차가
다 되는데 중국은 검문 기계와 인력을 다 배치할 수 없다 보니 동선이 정해져 있어서 지하철 한 번 탈 때 검문하는 곳으로 빙 돌아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처음에는 신기했고 그 다음에는 불편하다가 3일차쯤 되니까 이게 그냥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해집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일상이겠지요. 중국에서 뭔가 테러의 위협이 있는 건가? 티베트 독립운동가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건 요즘 계속 테러가 터진 프랑스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오보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매번 검문 인력 돌리는데 돈이 장난 아니게 들어갈 터인데 우리나라는 지하철 역사에 승무원 한두 명 있는 역도 있고 안전을 위해 더 줄이지 말라는 스티커도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안일한 건지 중국이 그래도 준비가 철저한 건지 여러 생각이 드네요. 신기한 게 중국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건지 유적지를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 길거리의 일반 건축물들도 잘 보존하는 모습이 신기하더군요. 현대적으로 내부를 고치면서도 주변 건축 양식과 맞춰서 되어 있는 곳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만 하면 네온사인에 커다란 간판으로 덕지덕지 붙이는데 잘 맞춰서 꾸며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중국 하면 난개발이 떠올랐지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축물은 남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대 건축물도 잘 남겨서 중국 내에서도 다양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해 와이탄에서 동방명주를 바라보는 현대적인 모습 바로 뒤에는 근대 모습의 건축물들이 있는 게 대비되어서 정말 신기롭고 아름답게 보이더군요. 사실 중국 가면서 걱정이 없었던 것도 아닌 게 요즘 사드니 뭐니 시끄러워서 중국 내에서도 혐한령이 내렸다느니 한국 제품에 비관세 보복을 한다느니 이야기가 많았지요. 그러나 막상 일주일간 중국의 관광지에도 있었지만 일반 길거리나 주거지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다들 친절하더군요. 가끔 있다 보면 중국어를 잘은 모르지만 한국어런 하는 소리가 종종 들리는데 이게 우리가 짱깨다 하는 거와 다르게 호감을 가지는 뉘앙스가 많이 느껴지더군요. 바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대도시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식당이야 다들 정가고 택시도 다 미터기로 요금 나오는데 혹시 해서 구글 지도로 GPS 보면 돌아가는 것도 없고 요금도 블로그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게 나오는 등 우려와 달리 정말 편하게 다녔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데도 주문이라든지 길을 묻는다든지 할 때 상대도 최대한 잘 알려주네요. 중국에 기존에 갔을 때에는 정말 입에 안 맞아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 특히 이번에는 자유여행이니 더더욱 신경 써서 볶은 김치, 김, 고추장, 깻잎 다 챙겨갔는데 대부분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괜찮다는 집을 찾아간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입맛에 잘 맞은 음식도 있고요. 어떠한 음식은 그렇게 맛있다까진 아니더라도 먹을만하네 하는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잘 먹고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대도시답게 맥도날드니 KFC니 체인점도 많이 모여서 이것저것 먹는 걸로는 고생 안 하고 여행 잘 했네요. 이번 여행은 잘 보고 잘 먹고 잘 자고 정말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돌아다닌 여행이었습니다. 중국 자유여행은 좀 걱정도 했는데 길 헤매는 것도 하나 없이 관광 잘했네요. 이번에 여행사진 보니까 1500장을 찍었던데 이번 여행이야말로 잘 정리해서 블로그에 여행기로 올려봐야겠습니다. 전에도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사진 찍고서 올려야지 해놓고 이래저래 바빠서 미뤄지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못 올린 게 많았는데 이번엔 과연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아무튼 이번 중국 상해 여행 후기를 올려보았습니다.